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원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늙어가는 몸은 저기 천금 바위이고 이 늙어가는 얼굴은 호박 정도는 아니나 찌그러져도 볼거리 없어졌고 변함없는 구린 패션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지만도 나름 뭐 그럭저럭 잘 먹지 말았어야 함에도 잘 먹었으니 살이 퉁퉁 올랐음에도 콜라병 신기루를 그리는 하루였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참 좋은 하루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사대문과 사서문에 대해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우아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님이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언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좋네요. 가을밤에 드는 생각 제목부터 운치가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가을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별이 생각을 하시는가요? 달이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님 사랑하는 님이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님 솔솔 부는 가을바람을 타고 모닥불 한 줌 피워놓고 구워 먹는 터실터실한 밤송이와 둥글둥글 고구마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요. 운치는 저는 그럼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냠냠냠. 참 맛있구나. 네. 사대문 사저문은 무엇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축성된 성곽에 만들어진 문들입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성곽으로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축소되었습니다. 성곽에는 동, 서, 남북 4개의 사대문과 각 대문 사이에 4개의 사소문을 내었는데 이를 통틀어 8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각각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이문 이렇게 불렀고요. 사소문은 창의문, 서위문, 광휘문, 해화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 이름들은 이 8대문이 고유한 이름이고 다른 별칭이 있었으니 사대문의 숭례문은 남대문으로, 홍인지문은 동대문으로, 숙정문은 북대문으로, 돈이문은 서대문으로 불리우며 사소문은 창의문은 북소문으로, 서위문은 서소문으로, 광휘문은 남서문으로, 해화문은 동서문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예전에 이러한 남대문 동대문이라는 매우 심플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영향도 있었다고 어디에서 본 것 같았으나 다시금 찾아보니 그 전부터 조금씩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정설인지 확인할 게 없게 그냥 이런 2가지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조상님들이 고심하며 지으신 이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님이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불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고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여러분 차례 하나 둘 셋 넷
슬픔은 간이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오는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몽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불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달콤하네요. 자, 서울 사대문 및 보신각의 이름은 오행사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이런 명칭은 인, 의, 례, 지, 신 이런 오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을 인, 의, 례, 지, 신 즉 우리 조상님들이 추구하는 사상이 인정, 의리, 예절, 지혜, 신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면 우리 국보 1호인 남대문으로 불리는 숭례문은 예절을 숭배한다. 즉 예절을 높인다 라는 뜻으로 사서 중 하나인 유교 경전인 중용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숭례문을 보면 다른 문들의 현판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 숭례문의 현판만은 세로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서울의 관악산에 대한 풍수가들은 보리산이로 불렀는데 이 관악산의 화기가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판을 세로로 제작해 관악산이 화기에 맞섰다고 하며 또한 더 디테일을 넣어 숭례문이 높을 숭은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 그리고 례 또는 보리 성격을 가진 한자로 이렇게 두 글자를 씀으로써 화기와 맞서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화지화 즉 불러불을 다스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숭례문은 진짜 큰 화마를 당한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도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풍수상 화기를 막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숭례문 남서쪽의 남지 또는 연지라고 부르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07년 일제에 의해 완전히 매립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기는 하나 뭔가 너무나도 많이 겹치는 우연히 일치겠으니 연못의 매립이 영 시원치가 않고 또 남의 나라에 와서 도대체 왜 저렇게 남의 조상 무덤에 말뚝을 박지를 않나 화마를 견제한다는 연못을 매립하지를 않나 얼마나 질투가 하늘을 찌르고 속이 졸봤으면 이런 치졸한 짓만 서심치 않고 행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흥인지문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동대문으로 불리우는 흥인지문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인의를 흥하게 하는 문이란 뜻으로 참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흥인지문의 간판은 유명한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양도성 사대문의 명칭은 숭례문, 도니문, 숙정문 등 세 글자로 되어 있음에도 동대문만 흥인문과 흥인지문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한양 동쪽은 다른 산면에 비해 물이 흘러가므로 전체적으로 토대가 우묵하게 낮아 지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네 글자로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조선은 디테일이 나라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도니문과 숙정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님이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깊은 진심에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스쳐가는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니까 더욱 무질게 그댈 밀어냈어요. 너무 가슴이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에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에는 그댈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지울수록 선명해지니까 가슴 아프겠지만 그대를 보내야 해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 그대만 사랑했음은. 너무 감미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다음은 더니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니문은 더타울 던에 어를 의를 붙여 의를 두껍게 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건립된 서울 성곽 축조 당시 서쪽 대문의 정식 명칭이며 1413년인 태종 13년에 폐쇄되었다가 1433년 세종 15년에 정동길 부근으로 옮겨져 세웠으나 그 후 임진왜란 때 불에 탔으며 1711년 숙종 37년에 다시 건립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전차가 들어서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의 문이 침략자들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철거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의 문이 문제만이겠습니까? 자, 그럼 북대문인 숙정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숙청문이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이 주산인 백앙산 동쪽 고개에 위치해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은 좀 특별합니다. 문이지만 문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413년 풍수 학생 최양선이 왕에게 여기에 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문을 폐지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통행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은 높은 산 죽턱에 위치하고 있어 길이 매우 험했고 한양에 출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 한양 출입이 훨씬 용이한 동서문을 이용하였기에 이 문은 그다지 이용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영구히 닫아두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제, 즉 가뭄으로 인한 재해가 심할 때에는 이 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향어행에서 북은 음이고 남은 양이라고 하니 한제 때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1416년 태종 16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부터 무슨 이유로 숙정문으로 개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23년에 중종 18년 중종실록의 기록에는 이후 역대 각 실록에 모두 숙정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숙정문이라 호칭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1531년인 중종 26년에 북정문,
1587년 선조 20년에 숙정문으로도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숙하고 고요한 기운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숙정문으로 명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나락 없는 안문인 것이 특색이며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에 흔히 숙정문 대신에 장이문을 북문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네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기운이 너무 세서 닫았다는 설도 본 것 같은데 어찌했거나 정숙하고 고요한 문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나요? 앞으로는 더는 닫힐 일이 없이 활짝 열린 상태로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평화와 평호의 문으로 그 본연이 의미 상징성이 살아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연님이 그대라는 시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가 오면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도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의 망설이지 말아요. 때가 오면. 그대라는 시 참 아름다운 노래 가사네요. 저도 한 수 남기고 싶어서 시 한 수 써보았습니다. 그대라는 시. 그대라는 시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완벽에 가까운 시. 나에게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로 읊어내기에 너무나도 나는 보잘것없더라. 그대라는 시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완전에 가까운 시.
나에게 막지를 못한 영혼으로 읽어내기에는 너무나도 나는 부족하기만 하더라.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나는 늘 완벽에 가까운 그대를 읊으며 아름다운 꿈속 달콤한 사랑을 꿈꾼답니다. 그거마저도 사치라 꿈속에서도 부끄러움 밀려오지만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그대를 사랑하여 완벽한 사랑이 되려 영혼을 불태우나 봅니다. 소향님이 라브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자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사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미친 듯이 사랑을 하고 미친 듯이 고요 속 태풍을 그리고 싶어지는 그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도성이 사대문 사이에 나와 있는 소문, 사소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칭 동소문인 홍화문을 보면 1484년 성종 15년에 창경군이 완공되고 그 문을 홍화문이라고 함에 따라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 1511년 중종 6년에 해화문으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해화문은 도성의 소문 가운데 하나였지만 대문이 구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경원 가도가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고 북대문인 숙청문, 즉 지금의 숙정문이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행했고 또한 여진이 사실을 조공하기 위해 한양에서 입성할 때 이용하던 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문루의 천장을 보면 대개 다 용이 그려 넣어져 있지만 이 해화문은 성밖의 새 피해를 막기 위해 봉황을 그려 모셨다고 합니다. 현재의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화문은 은혜로울 해자에 될 화자를 씁니다. 다음은 속칭 서소문인 소덕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덕문은 한자로 밝을 소에 덕행 덕을 사용하여 덕을 밝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 우아한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듯 하나 도성 안의 백성들이 죽어서 도성 서쪽으로 운구할 때 이용되었던 문이라고 하며 또한 서소문 밖에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시전이 하나인 칠패 시전이 있어 삼국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해보니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욕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다른 점이 없겠으니 백성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성문을 활짝 열어 밝혀주었으니 덕이 참 많은 문이 되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지었으니 쉼을 겸해 노래 한 곡을 듣고 광회문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신의 님이 인생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 난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로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건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 너만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 너만 행복해 뒤늦게 또 나는 행복해 정말 인생이 묻어나는 노래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은 광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문은 태조 5년 1496년 노성창거 때 동남쪽에 세운 소문이지만 광휘문은 실질적인 도성의 남소문으로 이를 흔히 수구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수구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시구문으로 인용되었다고 하니 지구문이 한자를 보면 시체시의 입구를 사용하였으니 즉 시체가 통과하는 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으니 서쪽이 서소문과 함께 도성 내의 장례 행렬이 동쪽 방향으로 지나갈 때 통과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광휘문은 한자로 빛 광자에 빛날 희자를 써서 빛이 빛나다 라고 되겠으니 저승으로 가는 길이 어찌 보면 밝음마 있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로 보면 이 광화문이 속세의 고뇌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 되겠다는 데는 나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은 의로움을 표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이 주산인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성을 축조할 때 함께 축조되었는데 1413년, 태종 13년 지리도 참설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창의문은 서울 성곽 사소문 가운데서 유일하게 완형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성곽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의문 구조의 특징으로 문 밖의 지세가 마치 진해의 형상과 같아 그 지세를 제압하고자 진해와 그 상극인 달기 모형을 나무로 만들어 추녀에 매달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어서 가보게 되면 진해 형상과 딱 모양 추녀 장식을 눈여겨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대문과 사소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노래 한 곡을 듣고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월 시, 정희송 작곡 가는 길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단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그를 기다려
어찌나 말을 할까 아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자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그를 기다려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 다려 참 슬프네요. 오는 길도 외롭고 가는 길도 외로운데 서산이 노을은 가는 길도 재촉하니 이 한 세상 내 것인 것이 어디 있겠더냐. 죽어서도 새들에게 목이 되어 던져주니 인생이란 이기도 무정하고 허무한 것이더라. 다행히도 저 흘러가는 저 물만이 저 손길 안내하여 내 곁을 지켜주니 그나마 가는 길에 초라함을 면했구나.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두 점 부린 거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마.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가슴 아파.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날수록 화만 내서도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마.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잊지 말고 다시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눈물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것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순 없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화만 내서 더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란 생각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제발. 김기태님과 서양님이 제 말을 듣고 왔습니다. 흐르려는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을 애써 추스르며 오늘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오는 길도 사랑으로 만들어져 왔고 가는 길도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겠으니 사랑 없이 가는 길은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처참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어땠나요? 저 화화 오늘도 좀 괜찮았나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오늘도 셀프 칭찬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이라는 것에 대해 많지는 않지만 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들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열면서 앞으로 나가야만 하겠지만 이것이 용기가 없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의 어둠 속 조그마한 공간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겠으니 이 한 번밖에 있을지 모를 또 언제 올지 모를 이 인생 즉 인간의 생을 그저 그냥 그렇게
바닥을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되겠으니 이 안이 참으로 슬프지 아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1분 1초 아끼어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그것이 설령 매우도 굳건히 닫혀진 문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한번 열어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슬픈 사랑의 기억도 황혼이 자락에 다다라 다시 돌이켜보면 참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으니 현재의 아픔이 꼭 미래의 아픔이라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멜로망스의 좋은 날을 들으면서 오늘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아름답게 눈부시게 그댄 그리 어여쁘게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죠. 네가 걷는 그 길이 언제나 환하게 피어나길 이곳에서 늘 바라봅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처음